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오후장에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겠고요. 자, 저희는 미증시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찾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장기 악재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주셨어요.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좀 미국 증시 계속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때린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는데 그쵸. 맞은 사람은 지금 편안하게 누워 계신 것 같아요. 느긋해 보여요. 느긋해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 얘기가 네. 나왔고 중국도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해서 125% 84% 관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사실 스무트 할리법에서 이제 관세를 이제 되게 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에 그때 당장 한 600%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다가.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공황이 아주 확대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최대가 60%였거든요. 네. 근데 뭐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60% 정도만 관세 부과하면은 결국 그 상품들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역을 그쵸.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60%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뭐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보시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냐면은 한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일단 환율 위안화를 약세로 전환을 시켰어요. 한 15% 정도 평가 전환을 시켜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수출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기들 마진을 좀 깎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역에서 가격이 어떤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무역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번도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이 이제 일기 때 계셨던 분이 그대로 지금 그때를 생각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관세를 뭐 환율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꿈도 꾸지 마라. 거의 그 정도로 지금 부과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145% 관세, 중국의 120% 관세는 서로 사실 그냥 감정만 상하고 서로 정치적 이견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역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어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만 상하고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뉴스 헤드라인은 확실히 그쵸. 좀 뽑아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표님, 중국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남아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요즘 말씀을 드려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네. 중국은 분명히 시진핑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 헤어질 결심. 네, 영화로 보면 어.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기 때 이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일기 때보다 더 높은 관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이미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내수 확대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요. 중국이 과연 내수 확대가 될까? 왜냐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음표가 많았죠. 네, 그렇죠. 근데 일기 때 보시면 2017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1인당 GDP가 9,000달러였는데 작년 기준에서 이제 13,000달러까지 올랐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4,000달러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해볼 만해요, 이제. 1인당 그래도 소비력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3조 위안의 특별부채를 발행을 했어요. 3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한 6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3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이 정도로 벌써 내수 확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유와 교역량을 되게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안화 블록화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위안화 블록화. 예, 왜냐하면은 일기 때하고 지금 이번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벌써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동유럽으로 공장들이 이미 진출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요즘 동유럽 가보시면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다 일본 제품이 아니라 이제 중국 제품이에요. 제품이. 예, 그 정도로 벌써 지금 진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위안화를 벌써 블록화시키는 게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이 세 가지 방식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금 시진핑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벌써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실행되면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의외로 지금 당황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보면은 이게 단기로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시진핑 쪽에서도 분명히 지금 여러 개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냥 이 정도 관세 부과했으니까 끝나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특히 지금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위안화 블록화 얘기를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위상에 대한 전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고요. 한편 미국에서는 물가 고민도 많고 대표님 저는 궁금한 게 3월 지표가 나왔지만 이게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지표가 맞나? 저도 좀 방송을 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 3월 지표는 반영된 게 없어요. 관세가. 네,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20% 그때 부과된 것 빼고는 없고요. 네. 캐나다, 멕시코마저도 지금 관세가 다 유예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증시가 좀 강하게 하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인데 네. 그 우려감은 그냥 항상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을 딱 보니까 중국의 지금 대미 수출 품목들을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컨슈머 일렉트릭, 그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 뭐 텍스타일, 옵티컬, 메디컬 이런 거 보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만약에 이 제품을 수입을 안 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제품들을 어디서 지금 메꿔올 수 있을까?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이런 일상에 그렇죠. 좀 필요한 물건들이 홈 많다는 어플라이언스도 말씀이시죠? 있고 컨슈머 일렉트릭, 네. 휴대폰도 있고 뭐 그쵸. 노브 청소기도 있고 다 그쵸. 지금 냉장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텍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류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그 상품들을 지금 들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없거든요. 미국이 그것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게 만약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4월달 인플레이션은 아마 5월달에 발표된 4월달 인플레이션은 쉽지가 않겠다는 게 벌써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갖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당장 상승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캐나다, 멕시코도 지금 관세 유예를 전환을 해줬지만은 여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지금 여기다 추가적으로 유럽과 지금 무역 동맹을 지금 강화하는 모습을 가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유럽 보니까 중국하고 이제 7월 달에 네. 지금 정상회담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집행위원장이.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관세를 물리고 있어요. 그것을 폐지할 협상을 시작했어요. 이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은 와, 이렇게 되다가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다음 달이 됐을 경우에는 가장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국채 금리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지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네, 이번에도 정말 실제로 치솟으면서 4.448%까지 좀 치솟았는데 변동성도 너무 컸어요. 사실 4% 밑으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더 놀라기도 하고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미국에 계속해서 좀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하거든요. 지금 그게 반영된 게 사실은 이번 주식시장이 이제 붕괴된 것도 있지만은 네. 많이 흔들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강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 또 불안 요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연방 정부의 국채죠, 국채 발행량이죠, 부채가 36조 달러가 돼요. 5경이 넘어가거든요. 아이고, 5경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8,820억 달러예요, 1년에. 이 정도면은 미국의 1년 정부 예산 중에서 13%를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좀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모기지 시장이라든지 대출 시장 모두 다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 7,61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에 매도하고 있다. 일본도 한 거의 8,5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거보다는 시장 내에서 지금 미국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려니까 네. 거기에 몰려들지도 않아요, 지금요. 그렇죠. 국채 수요 발행하는 게 수요도 없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불안하니까 일단 던지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 중국 잡으려다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잘못하면 국채 금리까지 다 올라가 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것을 미리 눈치를 채고 벌써 이렇게 주식시장까지 충격이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도 충격, 채권 시장도 충격에 달러 인덱스도 100이 깨졌고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신화통신이 자기들은 6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킬러 아이템을 갖고 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6가지나, 거예요. 네. 6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보면 뭐 미국산 곡물 관세를 올려버리자. 미국산 수입하는 걸요. 미국산 가금류, 미국산 수고기는 수입 금지해버리자. 이 비중이 많이 있나요? 크죠. 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 법률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을 제한하자. 이건 이제 제한한다. 서비스 이제 무역이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제한을 걸자. 그다음에 한류도 영화 수입도 제한하자. 펜타닌 관련된 미중 간 협력도 중단시키자.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금류를 중국의 파는 업자들, 지역들은 사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들이에요. 이쪽은 농산물, 막 이런 쪽들은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사실 중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금융기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충격을 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거 보면은 이런 품목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대안이 있다. 대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카드들이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장단기 지금 카드를 다 갖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쫓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 보면 시장이 결국은 계속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전망 체크해봤고 시장이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다. 저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